시대의 새로운 시작.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새 시대를 열어갈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약속과 다짐을 듣는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비전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무엇일까? 주민 중심 행정을 펼치기 위한 소통과 공감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고남석 연수구청장. 인천시의 5.2%인 54.95제곱킬로미터의 면적, 인구 34만여 명의 연수구. 연수구의 4년을 이끌어 나갈 고남석 청장과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여기 오늘 솔창공원 처음 와봤습니다. 네, 처음 오셨어요. 네. 예. 아름답죠? 네, 예.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 네.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국장님께서 보시듯이 저 앞에 보면 지금 저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저게 인천 신항만인데요. 앞으로 환황해권을 이끌어갈 중심 항만입니다. 수도권의 LNG의 80%를 여기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가면 앞으로 우리 20세기 인천의 미래의 꿈이 될 텐데요. 저기에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는데 배 한 척에 5,000명 이상이 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남북 화해 시대에 조금만 지나가면 인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포로 가서 평양을 가고 묘양산을 가는, 그리고 중국, 일본을 가는 대크루즈 환풍의 라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21세기의 모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이 앞에 전개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봐야 될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다 연수구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연수구 자랑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연수구는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부지로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남석 구청장님과 시작하게 될 연수구의 4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제가 오늘 구청장님 뵈려고 연수구하고 구청장님 대해서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송현초등학교, 인천남중, 재물포고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인천이 고향이십니까? 예, 아버님 고향은 제주도고요. 6.25 때 올라오셔서 이제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이제 여기 정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를 여기서 인천 화수동, 화수부두라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거기 창녕당 아이스케이크가 있었는데 그 청량당 아이스케이크 통 들고 가면 뒤쫓아다니면서 하루에 그 하나 얻어먹는 재미로 또 만석동 부두에 가서 낚시하고 그런 파란만장한 5, 60년대의 어린 시절을 인천 화수부두에서 시작해가지고 남중 제고 쭉 해서 여태까지 60년 가까이를 인천에 사는 이제 완전히 인천 1세대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동구에 안 계시고 연수구로 언제 옮기셨고 왜 옮기셨어요? 94년도까지 한 6년간 노동운동 관계로 수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수배 생활을 하고 이제 수배가 이제 해제되면서 인천 토백이로서 그때 막 시작됐던 지방자치에 한번 투신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찾았는데 이 동구나 이쪽은 이미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이게 좀 자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연수구가 신도시라서 첫 번째 선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관계자분들께서 그러면 새로운 곳에 가서, 근데 사실은 야당이 질 게 뻔하니까 저한테 젊은 사람 가서 희생하라는 식으로 해서 좀 왔는데 그때 한 달 정도 시의원 출마해서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몇 년도입니까? 95년도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서 마이크 들고 막 떠들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냥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냥 속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자
이러고 나왔는데 점점 돌아다니니까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보기도 하고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6월달이니까 날씨가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창문들을 조금씩 열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보지는 않았지만 제 목소리가 이제 계속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놈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얘기도 하네. 뭐 이렇게 되면서 그게 소위 전국적으로 벽치기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유세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벽치기의 명수.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연수구의 첫 선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게 23년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던가요? 예,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시의원 한 달 만에. 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5기 구청장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 잠시 이제 떠나 계셨다가 이번에 다시 민선 7기 구청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셨어야만 했었습니까? 사실 이 연수구의 탄생과 함께 23년간을 해왔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할 때 마지막 투혼을 아니면 마지막 봉사를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한번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오기 같은 것도 많이 발동했고 또 주변에서도 그동안에 뭐 시의원, 한만공사 감사, 또 구청장 이 일련의 경험들을 또 소중하게 한번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또 주변에 많은 권유도 있고 해서 돌아온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럼 이번 민선 7기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 연수구의 현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원도심이 약 80% 정도가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송도 국제도시는 100%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이 연수구 전체에 생명과 같은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송도 유원지입니다. 과거에 인천 해수욕장이었던 그 자리? 인천은 몰라도 송도 유원지는 많은 연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중고 자동차가 전부 다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산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좀 불쾌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부영이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테마파크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흉물스러워 보이는 송도 석산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도권의 허파 역할로서 정말 마지막 남은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 방식의 개발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공공형 유원지 형태로 개발해 나가고 그 부분이 우리 수도권 전체 주민들과 또 인천 시민, 300만 인천 시민, 30만 연수 구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땅으로 갈 수 있겠나. 이게 지금 현안으로서는 제일 고민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좀 힐링 캠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한 수만 평 되는데 거기다가 텃밭도 만들고 그다음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우리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즐기기도 하고 또 옆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식단에서의 뭐 채소나 이런 거를 요새 스마트 농업들이 돼가지고 아주 좁은 공간에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학교에 안전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이 자연 순화적인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의 모든 걸 다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버린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이렇게 너무 일을 안 하신다라는 또 그냥 놔두시면 그런 여백임입니다. 지금 연수구의 재정 자립도랄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되게 전국 평균이 한 24% 정도 내외일 텐데요. 저희가 한 32%입니다. 근데 그것도 마뜩치는 않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에서 다양하게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당분간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여느 지역보다도 좀 공격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4년 그 임기 동안은 그 재정을 좀 어디에 좀 많이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그 영조물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 인프라 공간들은 꽤 많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NSIC라든가 또 경제청을 통해서 대공연장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컨텐츠 쪽을 개발하고 사람이 그러한 문화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여유와 또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다가 좀 진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말로는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 현장은 교육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지원을 하더라도 그 시설물이나 이런 데에 대한 투자보다도 어떤 컨텐츠로 아이들을 새롭게 교육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고민하게 하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전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선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고 바로 우리 연수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 예술, 문화의 적극적인 투자 이것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육, 예술, 문화 쪽이 사실은 굉장히 그 기반 같은 거여서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진 않잖아요. 쌓이는 거긴 한데 내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4년 후에는 좀 그 잉여금 없이 바닥이 나지 않을까요? 재정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네. 이 재정은요. 네. 재정 이제 중기 재정 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나 이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근데 원래가 세입 세출에서 단년도기 때문에 1년에 들어온 세금은 1년 내에 완벽하게 제로로 부채를 안 만들고 제로로 만드는 이 단체장이 최고로 일 잘하는 단체장입니다. 돈 많이 남겨놓으면 그거는 뭐냐면 일 안 했다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밸런스가 유지되는 그런 공격적인 경영이 우리 자치단체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이제 말씀 중에도 송도가 언급이 많이 되고요. 제가 공약도 쭉 봤더니 이제 송도 관련된 공약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송도는 신도시로 대표되는 어떤 연수구의 대표 지역 같은 느낌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연수에 시작되었던 그런 원도심이라고 할까요? 그쪽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 내지는 좀 격차가 심하다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송도 국제도시는 이제 새로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관심과 또 유발되는 민원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주 언급될 뿐이지 저의 뿌리는 원도심입니다. 출발도 그렇게 했고 실제 또 애정도 가장 깊고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원도심에는 실제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취약한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노인층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이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공적 부조가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비용뿐만 아니라 보다 좀 치밀하고 보다 세심한 배려 속에서 행정을 해야 될 곳이 원도심이고 뭐 그런 점에서는 전혀 뭐 방심하거나 생각을 조금 덜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번엔 잠시 쉬어보겠습니다. 청장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빠른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드리면 바로바로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망설여지네요. 네. 첫 번째, 네. 나는 4년 후에 인천시장 혹은 그 이상을 꿈꾼다. 망설이시는데요. X? 초선보다는 재선구청장이 낫다. 나는 속칭 문바다. 2014년 선거에서 이길 거라 생각했다. 가족과 지인 중에 이번 출마를 만류한 분이 있다. 연수구의 재래시장은 제 곳이다.
청렴한 구청장과 능력 있는 구청장 중에서 꼭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능력 있는 구청장을 꼽겠다.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장 혹은 그 이상을 꿈꾼다 4년 후에 X 하셨어요. 어떤 이제 미래 세대에게 그 의자를 넘겨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저 자신 좀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맞지. 뭐 이렇게 끊임없이 그 다음은 또 국회의원, 그 다음은 뭐 이렇게 가야 꼭 사다리 타듯이 가는 거는 우리 세대가 이제 멈춰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4년 후에 뭘 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세계 일주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집사람이나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충분한 시간들을 많이 못 주고 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청렴한 구청장과 능력 있는 구청장에서 능력 있는 구청장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23년간 어쨌든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능력은 각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출마해서 그 공직을 맡을 정도가 되면 기본적인 능력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청렴을 잃어버리면 기본적으로 그 권위랄까?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권위, 그리고 남이 마땅히 인정해 줄 권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에 령이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렴을 놓치고 공직을 할 수 없다. 그 점에서 저는 능력으로 모든 거를 해소시키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 점에서 청렴이 저는 공직자로서는 최우선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인간 고남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됩니다. 시의원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구청장까지 한 23년여를 이 정치 세계에 계속 계셨어요. 그러면 같이 있는 가족들이 조금 뭐 고생, 희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뭐 엄청나게 많았죠. 실제 뭐 집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로 만나서 또 본인도 감옥생활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자기 생계를 다 꾸려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좀 말도 못하는 이제 고생을 한 거죠. 기껏 가져가는 게 한 7년 정도 돈 갖다 줬는데 시의원 하면서는 그것도 월 한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본인에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도 되고 또 상처도 남고 이런 과정이 결국 모든 공직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갖는 뭐 애환이야 다 있겠습니다만 저도 또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뭐랄까 활력이 좀 넘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좀 주워 들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유명하시다고 그러는데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전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체질이 좀 그래서 네.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역시 이제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별대 운동은 잘 못하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부지런히 다니면서 우리 주민분들 만나가지고 뭔가 통하는 것 같고 기분 좋은 자리 이런 게 저한테 그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다른 지금 특별한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렇게 활력 넘치시는 진짜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또 연극도 하셨다고 끼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이렇게 뭐 지인들이랑 어디 가족들이랑 뭐 어디 놀러 갔다 내지는 노래방 갔다 그러면 뭐 노래 뭐 부르시나요? 제가 노래방이 나은 가수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그 전국 노래자랑 그 송혜 선생님 오셨을 때 제가 노래 하나 불렀는데 전국 단체장 중에 제일 잘 부른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밑에 내려와서는 에이 그 정도야 다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무안을 당한 적도 있는데 네. 잘은 못합니다.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노래 한 소절만 좀. 네. 그 아주 엄혹한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운동 같이 하면서 서클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지하 서클 이름이 송악사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비장하게 그 다음날 데모를 통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 동지들과 함께 비장한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우리 타이틀이 송악사였습니다. 그래서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 이거는 무얼 그리 갈래 깊은 산속 헤매냐 밤둘레 구름 캐고 제가 그 고남석 구청장님 오늘 처음 뵙고 이렇게 뭐 얼마간 얘기를 나눠보니까 구청장님이 제게 주신 느낌은 일단 감성적이시다. 그리고 굉장히 생긴 건 아니고 생겼는데 인간적이신 느낌이 확 왔어요. 이제 시작되는 4년을 잘 하셔서 국민들이 연임을 원하는 하지만 본인은 원하시지 않는 그런 구청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 주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35만 연수국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민선 7기 고남석입니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는 든든한 지방정부 만들어주고 또 삶의 애환을 함께 느껴주고 늘 초심을 잃지 않는 구청장이 되라고 격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늘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연수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끌어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말씀을 또 잘하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4년간 연수구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